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한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자카르타 소재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강당에서 키움증권 인도네시아가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로셈 트레이딩 아카데미와 키움증권이 함께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무료 강연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17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개최된 이번 강연회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주식 종목 발굴 역량을 키우고 주식 재테크의 위험과 이익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공개됐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한국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한 최적의 매매 전략과 유망 종목을 제시하는 등 주식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의 경제 전문가 헤이디 루스위타가 맡았으며 두 번째로는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가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로셈 트레이딩 아카데미 장영환 원장이 진행했습니다. 국내 주식 전문가가 해외에 진출해 주식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은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강연을 맡은 장영환 로셈 트레이딩 아카데미 원장은 주식 트레이더를 양성하는 증권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며 에드먼 투자자문 대표이사와 한국은행 및 선물협회 개관 강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키움증권이 이번에 처음 준비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고객님들을 찾아뵙고 계속 소통하면서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아이덱스 리서치의 헤이디 루스위타께서 인도네시아 증권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셨고 키움증권 본사의 스타 전략가이신 홍춘욱 투자전략팀장님께서 직접 글로벌 경제와 증시 전망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셈의 장영환 원장님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종목 선택으로 구체적인 접근까지 해주셨습니다. 키움증권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키움증권은 인도네시아 동서증권을 인수해 키움증권 인도네시아를 지난 2011년 7월 공식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 조코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양국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경전철과 가스 발전 사업 등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총 11건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한인미 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개선 사업 중 가스, 발전, 경전철 등 최대 67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가 가입돼 있는 한 아세아 자유무역 협정의 특혜 관세율과 관련해 인리 측에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평가하고 신성장 동력에 중점을 둔 경제 협력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등을 더욱 강화키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최근 세계적 경기 부진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교역 및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추가 자유화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아세안 관련 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서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는 양국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아주 중요한 우방이라며 또 아시아의 어느 국가보다도 산업과 기업과 경제 부문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리 비즈니스 포럼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인도네시아 자산관리공사 작프로가 철도시설공단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등 참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은 자카르타 도심을 관통하는 총 20km 구간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 이전 개통을 목표로 1단계 5.8km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14.2km에 대해 2단계로 순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은 총 3,800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사업관리 및 시스템 분야가 1,5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게 됐습니다. 2단계 사업은 8천억 원 규모로 우리 기업들이 투자금 회수를 보증받는 조건으로 2단계 사업에도 참여키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 수주를 위해 중국, 일본, 스페인 등 여러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인리 정부는 그간 꾸준히 인리 내의 다양한 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온 철도시설공단을 최종 참여자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합의의사록 ROD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의 이번 인도네시아 경전철 사업 참여는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동남아 해외 철도 시장에서 한국 철도의 수주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이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인수한 뱅크 메트로 익스프레스의 명칭을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으로 변경하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은 지난 4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제2센터의 본점을 새로 마련하는 등 현지 영업 준비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또 다른 인수은행인 센트라타마 내셔널뱅크와 합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2개 은행을 인수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첫 사례입니다.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19개의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CMB는 자카르타의 뒤를 잇는 제2의 도시 수라바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자바섬 전역에 걸쳐 41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 출범으로 동남아 주요 금융시장의 신한금융의 글로벌 전략인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을 잇는 아시아 금융벨트를 한층 공고히 다지게 됐습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이번 출범식 행사에서 신한 인도네시아가 지금은 작은 은행에 불과하지만 다양성 속에 통일된 가치를 중시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인 판짜실라를 바탕으로 BME와 CNB가 쌓아온 영업 기반과 신한의 경험과 시스템이 더해진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성공 신화를 만들고 인도네시아 금융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친 중장기 전략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는 올해까지 기존 현지 고객과 국내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내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2단계로는 2018년까지 현지 우량 대기업 및 중소기업 시장을 집중 공략해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프라이빗 뱅킹 시장에 선별적으로 진출하는 한편 조직 인력 등의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로는 2020년까지 차별적 경쟁력 강화로 현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인도네시아 내 외국계 선도은행 지위를 확보한다는 청사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관광지로 손꼽히는 한 폭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수마트라 섬 북부에 있는 시볼랑잇 폭포 근처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폭포를 보러 온 학생들을 덮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15명이 숨졌고 수색대원들이 2명을 흙더미에서 빼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4명은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및 실종자들의 일행인 57명은 다행스럽게도 산사태를 피했다고 합니다. 수토포 재난관리청 대변인은 폭우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산사태가 났다며 사망자들은 산사태 당시 떠밀려온 흙더미에 묻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볼랑잇 폭포는 물줄기 색이 2가지로 보인다고 알려진 유명 관광지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인뉴스의 박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